안녕하세요. 저는 류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는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에 이런 악독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나 싶으실 텐데 저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았을 때는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딸기 농장 딸로 태어났어요. 남매 중 맞이라서 바쁜 부모님을 도와 농장 일도 하고 동생도 돌보는 착한 딸이었죠. 아버지는 원래 직장 생활만 계속 하시던 분이었는데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귀농을 결심하시고 딸기 농장을 인수해서 농사를 지으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농사일이 처음이시다 보니 일이 서툴러서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힘을 냈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휴학을 하고 계속 농장 일을 도왔거든요. 동생은 시골로 전학 오는 게 싫다고 해서 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부모님과도 거리가 있었고 아버지의 정리해고를 부끄러워했어요. 동생은 계속 어긋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싸움에 휘말려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집으로 연락이 왔을 때 부모님은 농장 일로 바빠서 제가 경찰서에 갔어요. 그곳에서 오래전에 알고 지낸 교회 오빠를 만났어요. 그분이 형사였거든요. 그 후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게 되었어요. 장거리 연애였지만 일과가 바쁜 두 사람에게는 그게 더 좋았어요. 유난 떨지 않고 잔잔한 관계가 더 편했거든요. 8년 정도 연애한 후 저희 집 딸기 농장이 자리를 잡자 둘은 결혼을 했어요. 동생도 제 남자친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경찰대학으로 진학해서 졸업 후 경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저에게 고마운 남편이었어요. 아이도 하나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죠. 시부모님도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결혼 생활이 힘든지 몰랐어요. 고물가 시대에 아파트 청약까지 당첨되면서 하나씩 재산을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아이가 어려서 집 앞 빵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는데 다만 경찰이라는 남편 직업이 늘 걱정이었어요. 행정경찰도 아니고 현장에서 뛰는 형사라서 늘 안전이 신경 쓰였거든요. 툭하면 외박에 야근도 해야 하는 남편의 일을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 밉기도 했어요. 남편은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만두면 아파트를 팔아서 장인 장모님, 딸기 농장 옆에 샤인머스켓 농장을 만들어 농사 짓고 살자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 동안이라도 참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범인을 쫓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남편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의식불명이었어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정신이 들기를 기다렸지만 남편은 깨지 않았어요. 그 길로 4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병상을 지켰어요. 시간이 갈수록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말에 무너졌어요. 그런 저에게 늘 고맙고 미안해하던 시어머니가 결심을 했는지 저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내 아들만 바라보며 살길 바라는 건 나의 욕심이야. 젊은 내가 새 출발을 해야지라고 하셨어요. 다른 간병사들도 그 말을 들으며 이런 시어머니 없다, 할 수 있을 때 이혼하라고 부추겼어요.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된다며 아픈 아들은 자신의 몫이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상실감이 커서 정신력이 바닥인 상태였던 저는 마음과 달리 시어머니의 설득에 넘어가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울면서 이혼 도장을 찍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어요. 일부러 병원은 피해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장을 찍기로 했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고 겨우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등 돌리고 앉은 시어머니가 보여서 그쪽으로 다가가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는데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드디어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했어. 이제 곧 끝날 거야. 우리 아들 수술 날짜 잡혀가니까 빨리 정리해야지. 이혼을 종용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상한 생각에 자리에 앉아 도장을 찍어줬어요. 사실 남편이 생전에 시어머니는 늘 좋은 분이셨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쎄한 느낌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챙기며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은 시어머니를 보고 이상했어요. 헤어진 후 몰래 미행을 했어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시어머니를 놓칠 뻔하면서도 끝까지 미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제법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곳과 다른 병원이라 의아했는데 그곳 입원실로 들어가더니 다인실 구석에 있는 어떤 남자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친아들이었어요. 저는 옆 침대 커튼 뒤에 숨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이 죽으면 장기를 자기 친아들에게 이식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경찰로 근무할 때 뇌사 상태 장기 기증을 동의했던 것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새엄마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고부 관계를 생각해서 남편이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렇게 속이 깊은 사람을 자신의 친아들을 살릴 요량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속이 터졌어요. 모든 정황을 다 알게 되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놀라 자빠지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이혼 서류를 뺏어들고 보는 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절대로 이혼 안 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열을 내며 저에게 달려들어서 때리는 대로 다 맞아줬어요. 그 길로 진단서를 떼고 경찰에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손에 과도가 들려 있어서 CCTV에 찍혔고 특수 폭행죄로 잡혀갔어요. 저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서 겨우 합의를 해줬어요. 시아버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와 이혼했어요. 그동안 재산을 친아들에게 빼돌린 정황도 드러나서 무일푼으로 이혼했어요. 오히려 위자료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운 좋게 모든 일을 해결하고 저는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이혼하려고 했던 자신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 후 계속 병간호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친아들의 장기 이식을 위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친아들이 간경화 말기였는데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놨지만 순서가 늦어서 기다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걸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재혼한 상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재혼 후에 친아들을 낳았고 처음부터 친아들만 편애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남편을 친자식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물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남편이 쫓던 범인이 시어머니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수사 결과 시어머니가 가짜 신고를 해서 남편을 그 현장으로 유인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친아들의 장기 이식을 위해서 남편을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거였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죠. 몇 년 동안 착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다, 증거가 없다고 우겼죠.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나온 통화 기록, 친아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병원에서의 CCTV 영상 등 모든 게 시어머니의 범행을 뒷받침했어요. 특히 친아들과의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이 죽으면 너는 살 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같은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재판부도 이런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판사님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는 처음 본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살인 미수와 상해죄 등으로 10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친아들도 공범으로 인정되어서 5년 실형을 받았어요. 두 사람 다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그런 악독한 여자와 살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죠.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시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저와 남편 명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아들에게 빼돌린 재산들도 모두 찾아서 돌려주셨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거든요. 물론 저희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잘 이겨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해주셨죠. 정말 힘이 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동생이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거리를 두고 지냈던 동생이 병원으로 달려와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누나가 이런 일을 혼자 견뎌냈다니 정말 대단하다면서 앞으로는 가족들과 더 가까이 지내겠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이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와서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남편의 동료 경찰들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병원비도 모금해서 도와주었어요. 동료를 위험에 빠뜨린 범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남편에게 더욱 애틋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저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친어머니를 일찍 잃고 새어머니의 차별을 받으면서도 저에게는 그런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죠.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당신이 깨어나면 정말 많은 사랑을 해줄 게라고 매일 속삭여요. 언젠가 깨어날 그날만을 생각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의사들도 처음에는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요즘은 조금씩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손가락을 살짝 움직인다거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악독한 계획을 막아낸 것도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도 모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딸이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 가족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자주 해드려요. 시어머니 사건이 있은 후로 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지만 동시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딸기 농장도 요즘 잘 되고 있어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셨어요. 가끔 병원에 오셔서 사위를 간병해 주시기도 해요. 우리 사위가 이런 일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정말 친아들처럼 돌봐주세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생도 이 일을 계기로 경찰 일에 더욱 열심히 임하고 있어요. 형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면서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어요. 가끔 병원에 와서 형부에게 빨리 일어나서 함께 일하자고 말해요. 남편이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 남편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을 끝까지 지켰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약속하고 싶어요. 지금은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남편이 꼭 깨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해요. 시어머니 같은 악한 사람도 있지만 저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남에게 의존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젠가 정신이 돌아올 그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 곁을 지킬 거예요. 이것이 아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